이준석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면 김건희 특검 총선 뒤에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이준석이 특검법 관련해서는요, 특검법 밟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벌써부터 흘리는 게 뭐냐면 받겠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하면 되겠느냐, 수사를 총선 이후에 하는 식으로 합의하자라고 역제안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그게 무슨 대단한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대단한 해법인지 모르겠으나 자기들은 거기 도취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디서 뭔가 들은 얘기라는 거죠. 이준석이 도취돼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이준석한테도 이렇게 여론을 몰고 가자라는 제안을 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법을 봤는데 수사를 총선 이후에 하자는 식으로 역제안을 한다. 이걸 이준석에게도 어딘가에서 제안을 한 거다라고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기에 도취돼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한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그거를 막 밀고 가요. 이게 엑스포에서도 드러났잖아요. 엑스포 때 술자리 재벌들하고 술 마신 거 뭐 8시부터 11시까지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왔는데 김어준 공장장은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0시에 부르더라. 10시에 콜이 와서 보좌관들도 없이 재벌 총수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갔다. 그리고 새벽까지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났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렇게 술을 밤 10시부터 달렸느냐? 역전했다. 자기들 딴에는 축하 파티를 한 거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주변에 이 패급들이 많고 딸랑딸랑거리는 간신배들만 남아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프랑스에 가서 축하 파티를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도 한동훈을 집어넣고 특검법 관련해서 수사 총선 이후로 하자고 합의하자고 하면 역제 안 하면 이거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자기들은 도취돼 있더라. 이준석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도 뻔뿌질 좀 해봐라. 이렇게 몰고 가보자. 이러면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다.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왜 받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의 확정이죠. 한동훈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걸로 보면 뭐 새로운 길은 원래 없다. 여러 명이 같이 가면 그게 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비대위원장이 확정된 거다라고 보고 윤석열도 한동훈이 내 말을 제일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비대위원장을 받는 겁니다. 자, 한동훈의 발언을 좀 짚어보면서 한동훈이 왜 비대위원장을 받은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건 특검법이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건희의 명품백 이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 아니잖아. 민주당을 엄청나게 깝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 뭐 멍청아 뭐 이런 소리를 막 하고 민주당을 맨날 욕하고 깝니다.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몰카 공작 아니죠. 이게 왜 공작입니까? 먼저 카톡으로 보냈어. 보냈다고 알려줬어. 공작이라고 하는 건 몰래 선물을 놓고 오거나 안 받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걸 찍었으면 그게 공작인데 보내줬잖아. 다른 선물, 싸구려 선물 보냈을 때는 일십하더니 디올 딱 사진 보내니까 약속 바로 잡혔잖아. 근데 그게 왜 공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이 목사와 서울의 소리를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프레임 전환이죠. 얘네들이 김학의 어떻게 했어요? 김학의를 잡으려고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이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 과정 자체에 불법이 너무 많았다 해서 불법 출금이라는 단어로 포장지 가려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걸 공작으로 프레임 전환해서 포장지 바꿔서
이걸 몰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안 먹힙니다. 김학의 건은 우리의 삶과 크게 연관이 안 돼서 모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건 너무나 심플해. 디올백. 많은 여자들이 갖고 싶은 디올백이기 때문에 받았어. 아니 김혜경 여사가, 김정숙 여사가 디올백 받았어 봐. 압수수색 벌써 몇 번 했겠어요. 예? 김혜경 여사 샌드위치 10개 샀다고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디올백 받았어 봐. 난리 났을 것 아닙니까? 근데 공작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 안 먹힙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에 관해서도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지금 검찰 이놈들이 피의사실 유포를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는데, 자, 이런 식으로 깐족깐족거려요. 깐족깐족거립니다. 민주당이 시키라고 그러던데요. 아이고, 나 기자들이 민주당이 시킨다고 그걸 하겠니? 아이고. 아무튼 깐족거리는 상황이고, 깐족거리는 건 또 폭발을 합니다. 한동훈 야당 의원 거취 질의에 혼자 궁금하시면 될 듯합니다. 뭐야? 이걸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영배 의원이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냐? 올라온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니까 한동훈이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이 오늘이 마지막이냐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냐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러니까 한동훈이 싸가지 없이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거기다가 유상범, 한동훈 국힘 비판적인 2030 여성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전 가고 대구 갔을 때 여자들이 막 사진 찍자고 하더라 뭐 이러면서 외연 확장의 한동훈이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 여론조사 꽃이 있었거든. 한동훈이 정청래 지역구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여론조사 꽃에서 이걸 돌려봤잖아. 압도적으로 깨지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포 쪽에 정청래랑 붙는다는 얘기는 쏙 들어갔죠. 20대 여성 12.9%예요. 인기가 제일 없어. 20대한테. 20대 여성에게 인기가 제일 없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 30대도 보죠. 30대 여성은 20%예요. 20대, 3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오지게 없는 게 한동훈입니다. 여자들이 이런 스타일 싫어해. 젊은 여자들이 깐족깐족거리고 자기 잘난 척 그냥 몸에 배어있고 이런 남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거기다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싫어해. 그러면 한동훈은 누구한테 인기가 많으냐? 70세 이상. 70세 이상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건. 그리고 2대 남들이 한동훈을 좋아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준석은 좋아하는데 한동훈은 안 좋아해. 왜냐? 한동훈은 페미 관련해서 패질 않거든. 근데 깐족거리고 잘난 체하고. 한동훈 2대 남들한테도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는 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깐족깐족거리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비대위원장을 왜 받지? 이게 선거에 책임을 질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거 임시 비대위다. 김건희 특검법만 막아내는 임시 비대위원장을 하고 중간에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 더 좀 제가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느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예요. 당론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만 잘 구워 삶으면 당론을 결정할 수 있어요. 당론을 결정한다는 건 뭐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이탈표를 막는다. 이러려면 당대표의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김기현이 그대로 있었으면 한동훈은 출동 안 했습니다. 근데 김기현이 당대표를 내팽겨쳐버렸잖아. 이러니까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러면 당론을 김건희 특검법
막아라 라고 정할 수 있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 용산하고 국민의힘하고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저 용산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 선거 다 망한다.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이 다시 내려온다? 이러면 이중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려보낸다는 건 당론 결정이 너무나 절실하다라는 거죠. 자, 무기명이어도 당론을 결정했다. 근데 누군가가 이탈을 했다. 이게 쉽지 않다라고 얘네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관위원장 이걸 할 거다라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여기서 공천 결정을 하면 당대표가 손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보통은 외부에서 불러오거나 아니면 당 중진인데 다음에 불출마 선언한 사람, 이제 정계 은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관위원장에 앉힙니다. 일단 공관위원장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으로 앉히는 게 룰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준석이 공관위원장에 가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좋겠지만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대위나 비대위, 여기에 이제 짱을 먹어야 되는데 이번 총선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단 말이에요, 국민의힘한테. 그럼 비대위원장 해봐야 선거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동훈이 왜 비대위원장을 맡았느냐, 수락했느냐? 이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든 저지하라. 그냥 이 특명이에요. 김건희 사수. 오로지 김건희 사수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은 정쟁이니까 총선 뒤에 수사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게 대단히 먹힐 것이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한테는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윤석열하고 척을 져야 되는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국민의힘의 대빵으로 지금 데리고 온다?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내부에서도 유상범 같은 애들이 한동훈이 2030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이러면서 뻐꾸기를 날리고 있느냐? 공천이 안 끝났어. 공천만 끝나면 분위기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공천을 받은 사람이든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든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을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끝까지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갈 생각도 없을 거다. 오로지 김건희 특검법만 막아내는 게 이 특명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